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8월도 리뷰하고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7월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8월 5일날 우리가 블랙먼데이 겪은 거 대비해서는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7월달보다는 뭐 30% 이상 수익 올라간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조금 쇼틀리하게 우리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한 달은 22일입니다. 워킹데이가. 그럼 보통 22개 종목을 우리가 트라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몇 개 종목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한 종목 이상 주식을 갖다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실제로 포트폴리오 종목이 2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갈 때는 한 25개, 적게 갈 때는 15개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전율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7월 29일부터 체크를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 마지막 리뷰가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좀 그 후에 수익 낸 것들이 한국항공우주, 현대오토에버, 카페24,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닥 우리가 뭐 걱정할 내용들은 없었죠. 8월 5일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수익 나는 종목들도 꽤나 있었고요. 자, 어쨌든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수익을 잘 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 급등이었고요. 사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딱 리포트 드리고 나서 2, 3일 내려다 주가가 한번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제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다시 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녀공장 이야기도 좀 드렸고요.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해나가는 것. 단기 급등이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수익 실현 구간이 나타난다는 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럴 때 고집을 굳이 피울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항공우주가 그 후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반등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구간에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부분보다는 적당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와서 새로운 종목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카페24 관련돼서 어때요? 꽤 괜찮게 수익을 진행을 했다는 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 이상 나갔는데 이런 걸 거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대주전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 눌리고 들어와서 커버링 들어오는 요 구간에서 요거 따는 것들, 그리고 다시 눌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8월 5일 이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때요? 반도체 분야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8월 5일 날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V자 반등을 하고요. 다시 눌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익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낙폭이 작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서 다시 윗단으로 올라올 때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죠, 여러분? 수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게 뭐 15%야. 근데 밑에서 치고 다시 15% 올라오면 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또 제가 3일 제약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고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 29일부터 31일 사이에 우리가 한 4종목 정도를 갖다가 수익 실현을 했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힘든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지나가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또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8월 5일 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 원금 정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날 아마 정리를 갖다 저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적당하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 뭐 이런 거 삼성전기도 정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들을 몇 종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또 피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 멍 때리고 있으면 전혀 대응이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아침 일찍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날 시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대응을 좀 해야겠구나라고 했고요. 당연히 미국장도 크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해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글쎄 이게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아닌데요. 뭐 퇴근 후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뭐 9시 정도쯤이나 한 12시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씩만 체크하면 뭐 위험사항이 있으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냐 아니면 리스크를 회피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내수 관련주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차후에 수익 실현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마녀공장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진행을 하셨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엔 장이 좋지 않기도 했고요. 마녀공장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안 좋으니까 눌려버린 이런 성향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마녀공장은 또 다시 한번 공략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오늘 마녀공장에 양봉이 들어오는데 또 오늘 시간의 거래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또 보면서 장을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30%는 매수할 거예요. 오늘 장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장중에 매수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하세요. 개인들이 장중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우리가 좋은 게 중요하잖아요. 고수익 내는 거? 그래서 저는 뭐 10% 이상이면 다 고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예,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금이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사실 8월달 같은 경우에 가장 효자 수익 상품은 바로 3일 제약이었습니다. 이 3일 제약 같은 경우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잡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같은 경우 꽤 오랜 동안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고 수익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우리가 8월 5일까지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뭐 무난하게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수익을 내고 왔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8월 5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실수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됐는지 바로 수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그 후로 30% 이상 상승했는데 이 부분 놓친 게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8월달 트레이딩 중에 가장 후회되는 트레이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네오센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세방전지는 우리가 매수를 했고요. 또 뭐, 그런 것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장이 안 좋은데, 또 추가적으로 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때는 과감하게 정리 좀 해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것들 자시 체크에 들어간 날이 바로 이때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좀 하고 가자 하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보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 다시 공략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엉뚱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봄에 들어갔는데요. 꽤 3개월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가고 나니까 제가 이 종목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올 때까지는 동종목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보유하고 가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8월 8일쯤에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이때 나왔던 뉴스들이 바로 금리 인하,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지금 이 상당히 고가 부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부담이에요. 고점에서 너무 공략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저희는 뭐 CS인데 대신에 SK 오션 플랜트를 갖다가 공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항상 보면 같은 분야에서도 대체 종목을 갖다 체크해 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세 번째 트라이 들어가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 단기 급등했다가 나왔고요.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과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종목은 아마 세방전지입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유한양행이나 가온칩스 같은 경우 트레이딩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방전지만큼은 정말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종목 정도는 수익을 내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숲도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한 20%, 숲도 20% 정도 됐고요. 가운치스 같은 경우 이건 드리블을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 드리블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주가가 하루에 쭉 치고 15% 올라가길래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세방전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꽤 괜찮게 수익을 냈죠, 여러분들. 요거 수익 다들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로 이제 8월 16일인데 지금 8월 30일이에요, 주가가. 그 후로 상당히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보름 동안은 뭐 한 거야? 논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또 가는 것들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이제 원하는 구간까지 도달되고 나면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피말리는 예를 들면 그 고점에서의 그 뭐라고 해요 트레이딩 전쟁 이런 것들을 갖다 진행하지 않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리면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더 높은 구간에서 위로 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는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주가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차익문 달고 털고 나올 때는 한 번 쭉 털고 나오기 때문에 고점 거래 부분만큼은 사실은 별로 일반인이 하기엔 전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GST, 서진 시스템. 뭐 여러분 코리아 FT도 그렇고요. 코리아 FT도 여러분들 수익 잘 내셨죠?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 시그널 안 좋아서 어때요? 시그널 안 좋아하면 그냥 나온다. 그리고 눌리면 다시 사면 되는 것들이죠. 놓쳤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너무 적게 먹었는데 그냥 치고 치달해 버렸어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새로운 또 반도체 종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뭐 지금 오늘도 아마 제가 오후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당장 뭐 오늘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지금 눌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매수할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PSK 홀딩스 같은 경우 GST 자 보면 말씀드릴게요. PSK 홀딩스도 사실은 이 종목을 거의 다 매수를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과거에 높은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제가 루닛도 사실은 여러분들 수익이 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긴 되는데 루닛은 참 제가 설명하기가 애매모하죠. 저도 정직해야 되니까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잖아요. 제가 45,000원에 매수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은 그냥 한 2%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지금 오늘 제가 아마 오늘 주말이나 이럴 때 리포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4만 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요거 이제 다시 이제 공략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익 관리 이렇게 이야기 드릴 때 게시판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 ESS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드리면서 수익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GST도 꽤 괜찮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한 21일부터 26일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실제적으로는 총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17개 종목 정도가 뭐 명확하게 좀 수익이 났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실제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수익 난 종목은 한 10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개 종목 정도는 대부분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있던 것들하고 손실이 나고 비리비리한 종목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10종목 정도에서 우리가 순수익을 저는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종목 평균이 대략 보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그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뭐 한다? 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서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거고 또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거대로 단기 하락했다 급등하는 이 구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직 정리 안 한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또 제가 아직 정리하는 종목은 명확하게 얘기 드리면 아직 워닝 머티리얼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굳이 뭐 정리해서 글쎄요. 비중도 많지 않았긴 하지만 그냥 뭐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부분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신규로다가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보세요. 17개 종목을 갖다 지금 정리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25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7개 종목은 새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달 내에. 그런데 제가 17개 종목 중 7개를 교체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리비리하고 별로 수익이 안 난 종목들하고 퉁치기를 했자거나 그럼 제가 총 정리한 종목은 몇 종목이에요? 이번 달 회전 돌아간 종목은 25개 종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뭐 어쨌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또 된다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익 거래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막 간다고 한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10종목에 나머지 그 7개 종목은 17개 중에 7개 종목은 정리하는 데 사용했고요. 10개 종목에서 순수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순수익이 상당히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평균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씩에 1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평균 수익률이 15% 나서 이 10개 종목에서만 수익 내면 돼요. 나머지 거에서는 통통통 치는 거죠. 이런 개념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요. 또 월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 또 8월 달 같이 장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도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손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들이죠. 왜? 내가 수익 날 때 반드시 내 손해 종목, 수익 안 나는 종목, 비수익 종목들 정리를 과감하게 해주면서 가시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손실 나는 종목들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이번 달 수익 나는 거 수익 내고 수익 내버렸다 생각하고요. 손실 난 것들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제 계좌에는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종목이 8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종목을 무슨 방법으로 털까요? 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빠뜨려 놓은 거는 롯데이노베이트 같은 경우는 빠뜨려 놨잖아요. 저는 그거 어떻게 했나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원금에 턴다고 제가 그때 괜히 고생만 했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일주일 정도 후에 상승을 했어요. 저도 뭐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하는 것들은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 리포트도 드린 사람이 저니까. 그런데 저는 회전율을 위해서 그럴 때 과감히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예를 들면 17%가 상승을 했든 말든 저는 그걸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것도 좀 드물긴 한데 저는 뭐 전체 분들이 다 본다고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이나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열렬한 또 우리 제 채널을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또 리뷰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매달 리뷰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4월 달하고요. 지금 8월 달이 가장 저조한 실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내면 여러분도 수익성이 꽤 괜찮아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 그런 리듬을 타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 개에서 한 5개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익 거래를 한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거의 매주 5종목 이상 돌릴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그 원리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한 달을 기준으로도 회전을 시키는 원리를 가져가는 거고요. 일주일 단위로 회전을 갖다 가져간다. 글쎄요, 일주일 단위로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수익이 또 일주일 단위에 뭐 10%, 15%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거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목표나 목적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 드렸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리뷰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 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